자, 4단원 레벨 2 이어서 5번 한번 봅시다. 5번은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dx분의 dy를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씌워라라는 문제죠. 그러면 dx분의 dy에서 분모 분자의 dt로 나눠준다면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라는 놈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y라는 놈을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거를 분수꼴로 표현해라 라는 거니까 얘를 미분한 거 분해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이걸 미분하는 게 헷갈리면 sin 2t의 전체 3승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미분해 봅시다. 얘 미분하면 2 빼기 코사인 2t가 되겠고 그 다음 속미분 2가 앞에 t 나가겠지.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3 사인 2t의 제곱이죠. 제곱을 여기다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안에 거 속미분이요. 속미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2t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 코사인 2t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선 어차피 t가 0으로 가라는 것이 쉬워야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로 가로치고 1 빼기 코사인 2t 분의 6이 되겠죠. 그 다음 사인 2t 사인 제곱 2t 곱하기 코사인 2t가 됐는데요. 일단 이거 숫자 약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t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주는데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0으로 가지 않는 놈들은 저 멀리 갖다 버려라. 그러면 t가 0으로 갈 때 1 빼기 코사인 2t 분의 0으로 가는 놈 맞죠? 그 다음 0으로 가는 놈은 사인 제곱 2t가 됩니다. 그 다음 0으로 가지 않는 놈들 이렇게 뒤로 버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극한을 계산할 때 1 빼기 코사인이 나왔으면 분모 분자물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2t를 곱한다. 그리고 분자도 곱해지는데 얘도 어차피 0으로 가는 놈이 아니니까 저기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갖다 버리면 되겠죠. 그럼 얘가 계산하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2t가 될 것이고 얘를 계산해주면 사인 제곱이 되겠죠. 사인 제곱 2t. 개꿀딱이네. 없어지네 그냥. 맞지? 그래서 이 극한을 여기다가 계산해주면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돼서 최종 답은 6이 되겠다. 맞죠?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6번 한번 봅시다. 6번은 좌표 평면에서 A와 B에 대해서 이 P라는 걸 이렇게 자치겠죠.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거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AP 제곱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 거리에다가 루트를 씌우지 않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BP 제곱이라는 것은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됐나? 그 다음 이거 두 개 뭐하라고? 곱하라고. 이거랑 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는 얘를 뭐 어차피 전개하기도 뭐 하면 이거 어쨌든 C라는 거지. 이게 곡선 C라는 거죠. 그 다음 이 곡선 위의 점 1,1. 그러면 이거 위의 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사실 구할 게 없으니까 아마 1,1을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거 뭐 한다?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dx분의 dy를 구하라는 거겠지. 즉 dx분의 dy랑 똑같은 표현은 y'입니다. 이렇게 이걸 구해줘가 되겠죠. 사실 안 헷갈리려면 이 괄호를 풀면 돼요. 사실 괄호 푸는 거 그렇게 빡세진 않거든요. 얘를 이렇게 미분하면 전개하고 음함수 미분법 쓰면 됩니다. 곱미분 조심하시고요. 저는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dx분의 d를 명령하죠. 그럼 이거는 요거랑 곱해진 곱의 형태니까 곱미분을 통해서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미분해라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그냥 x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시면 되고, 얘는 직접 막 명령 못 받는데 했죠. 레벨 1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미분을 하는데, 이 y로 미분을 하는데 얘는 실제로 x가 아니었으니까 dx분의 dy가 붙여주겠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x 빼기 1에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그대로 붙었고요. 그 다음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다가 얘가 dx분의 d가 이렇게 분배되겠죠. 그럼 얘는 2x 빼기 1에다가 2y 곱하기 dx분의 dy가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0이다라고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정리하는 건 빡세다? 근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냥 1,1에서 x에 1 넣고 y에 1 넣었을 때의 dx분의 dy 값을 구해줘가 목적이 되는 거니까 여기 x에 1 넣고 y에 1 넣겠습니다. 자, x에 1 넣었다 그러면 4가 될 거고, y에 1 넣었다 그럼 2 dx분의 dy, dy 프라임이라고 표현할게요. y 프라임. 그 다음 여기 1 넣었다 그러면 0 플러스 1 이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1 넣었다, y, xy 1 넣었다 그러면 4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도 1 넣었다 그럼 이거 없어지겠죠. 0 플러스 2y, y 프라임이 됩니다. 는요. 그러면 이건 1이니까 필요 없고 4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5 곱하기 2y 프라임이니까 10y 프라임은 0이다. 그래서 12y 프라임은 마이너스 4라서 따라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분의 1. 즉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7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 20,0이라는 점이 있는데 P와 Q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원점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거리는 뭐 어떻게 보면 OP 대 OQ가 2대 1의 길이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봅시다. Q라는 점은 10,0에서 출발하고 이제 P라는 점은 20,0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맨 처음에 초기에 Q가 10,0에 있었고 P가 20,0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길이 자체가 OQ 대 OP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2배가 차이가 나려면 우리가 여기 거리 있죠. C,0이랑 지금 움직이고 있는 Q의 거리, 이 거리가 T다라고 했을 때 요 거리는 2T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원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거리가 지금 맨 처음부터 1대 2의 길이를 가져요. 근데 계속 동시에 출발해서 계속 그 길이가 1대 2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Q가 움직이는 거리만큼 P는 2배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로 생각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를 잠시 뭐 A라고 잡고요. 여기를 나는 이 길이를 T라고 기준 잡겠다라고 했을 때 OQ의 거리는 10 빼기 T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는 먼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A로 잠시 잡은 다음에 OP의 거리는 20 빼기 A다 라는 거. 그러면 이 거리가 2대 1이니까 여기다 2배를 했을 때 이 거리랑 같다. 이 관계식을 세운 거지. 그러면 A는 2T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거리랑 이 거리를 T와 2T로 각각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찾아놔야겠죠. D 알파분의 D 베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변수를 T로 잡았는데 얘는 변수를 알파랑 베타로 유지해봐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즉 알파랑 베타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t와 길이라는 t와 그 다음에 각이란 알파랑 엮으려면 삼각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OAQ에서 우리 탄젠트 한번 써봅시다. 아무래도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설정하는 게 편하니까요.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OQ분의 OA입니다. 근데 OQ는 10 빼기 t로 잡았고 여기는 10이다가 되겠죠. 그 다음 삼각형 OAP에서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를 쓰게 되면요 20 빼기 2t 분의 10이다 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모두 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같이 하나의 식에 나오게 되면 하나가 같이 묶이게 되면 요걸 찾기 쉽겠지만 D알파분의 D베타를 찾기 쉽겠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다. 알파 또한 t로 베타 또한 t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매개 변수 미분하는 것처럼 D알파분의 D베타에서 분모 분자의 DT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알파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베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렇게 각각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타는으로 표현하기 힘들죠. 탄젠트 베타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양변에 dt분의 d를 그냥 명령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dt분의 d가 얘한테 적용이 되고요.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가 되는 거니까 그냥 뭐 몫의 미분법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 10 빼기 t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그 다음 빼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0t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분자는 10t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t에 대해서 미분해라라는 명령이 되겠죠. 근데 얘는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dt분의 d를 이렇게 만들고요. d베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죠. 그럼 얘는요. 이것만 딱 정리했다고 했을 때 dt분의 d베타 곱하기 시컨트 제곱 베타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dt분의 d를 명령하겠습니다. 그럼 dt분의 d 탄젠트 알파는 얘를 미분하는 거겠죠. 그래서 20 빼기 2t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0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쌤이 잘못했구나.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10입니다. 알겠죠? 미안합니다. 얘 미분, 얘 그대로, 그 다음 얘 미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얘도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dt분의 d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d알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얘는 dt분의 d알파 곱하기 시컨트 제곱 알파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dt분의 d알파분의 dt분의 d베타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분모 여기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네, 정리 좀 해주면 20에다가 10 빼기 t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10에다가 20 빼기 2t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모양은 이젠 dt분의 d알파 분의 dt분의 d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시컨트 제곱 알파 분의 시컨트 제곱 베타가 될 것이다. 됐나요? 되게 복잡하긴 한데 네, 일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해야 되는 데가 되잖아요. PQ의 거리가 뭐가 되는 순간이다? 5가 되는 순간에 T 값을 찾아줄 거야. 알겠나? 딱 뭐가 되는 순간? PQ의 거리가 5가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 P의 좌표를 10 빼기 T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 P의 좌표는 20 빼기 T로 2T로 표현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P와 Q의 거리는요. 10 빼기 T와 20 빼기 2T가 뭐가 될 때? 미안. 왜 이렇게 이러노? P와 Q의 거리 여기에서 요걸 뺀 거 20 빼기 2T에서 요렇게 된 거. 맞나요? 그게 10 빼기 t가 되겠죠. 근데 그게 뭐가 되는 순간? 5가 되는 순간. 그러면 t가 뭐인 순간이다? 5인 순간. 됐나? PQ의 거리가 5다라는 순간은 t가 5인 순간이야. 맞나? 그럼 지금 그때의 알파 값과 그때의 베타 값도 찾아야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t만 여기 대입한다고 해서 얘 값이 완성되진 않죠. 요것도 알파랑 베타도 알아놔야 돼. 뭐인 순간? t가 5인 순간이요. 그러면 t가 5니까 요 거리가 5고 요 거리는 10이다가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서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의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뭐다? 5분의 10이다. 그 다음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뭐다? 10분의 10, 즉 1이다라는 겁니다. 됐나? t가 5인 순간에 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각각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시컨트야. 그럼 우리 이거 써볼까? 잘 안 쓰긴 하지만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x다를 통해서 시컨트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라서 1이 돼서 2가 되겠죠. 그 다음 시컨트 제곱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가 되는 거니까 5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 다 적용시키자. PQ가 5인 순간 즉 T가 5이고 시컨트 제곱 알파는 2이고 시컨트 제곱 베타는 5인 순간에 값을 계산해주면 일단 이건 2분의 1이죠. 2 곱하기 5에 넣으면 25 맞죠? 그 다음 여기 5 넣으면 여기 10이 됩니다. 10, 100. 그 다음 이거는 우리는 D 알파분의 D 베타가 될 것이고 요 값은 2, 요 값은 5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아,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얘는 50이 되고요. 요거는 계산하면 2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D 알파분의 D 베타는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자. 됐죠? 아이고 어려워라. 자, 8번 한번 봅시다. 8번에서는 역함수 문제가 나왔네. fx가 이렇게 표현돼 있다. 근데 fx의 역함수를 gx다라고 한다. 미적분에서 역함수 문제 나오면 뭐 쓰고 생각하라? f 합성 gx는 항등이다. 그 다음 양변 미분하면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는 1이다. 이걸 거의 쓸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매개 변수로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요걸 구해줘가 되는 거니까 얘 값은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가 될 것이고 요 같은 경우는 얘를 미분한 거 분의 얘를 미분한 거 그리고 여기다 뭐 대입한 거 ln3을 대입한 거. 자, 그러면 여기는 ln3을 대입했으니까 분모는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ln3이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지 찾았다, 그치? g 프라임 ln3을 찾으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여기 관계식에서 x에다가 ln3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f 프라임 g ln3 그 다음 g 프라임 ln3은 1이다. 우리가 찾아야 될 모양 나오죠. 자, 그럼 이거는 k라고 했을 때 이거는 gx식을 우리는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죠. 역함수식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gln3은 k다. 그러면 f랑 엮어야 되니까 fk는 ln3으로 바꿀 수가 있죠.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러면 fk는 ln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거든. 그럼 이게 ln3이라며 이제 찍어보자. 찍으면 k는 1이면 되겠죠. 자, 이 답을 믿어도 되는 이유는 역함수 존재조건이 1대1 대응이니까 fx는 1대1 대응이 돼. 그러면 어떤 함수값 ln3으로 정해지려면 하나의 x값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찍어서 나온 이 답을 믿어도 된다라는 거겠죠. 아하, 그럼 얘가 1이니까 f'1 곱하기 g' ln3이 되는 거구나. 그럼 f'1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면 f'x는 진수미분 그리고 f'1은 3분의 3이니까 1이 되겠네요. 아, 그럼 g' ln3은 1이구나. 실수로 답 3번 체크하지 마시고 마무리는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